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수업은 어린 시절 수용소를 전전했지만 20세기 가장 압도적인 수학자로 우뚝 선 한 위대한 지성의 일대기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그로센딕입니다. 그로센딕은 1928년 독일 베를린에서 유대인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모두 중산층 출신이었지만 특권을 버리고 아나키스트가 되어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합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블랙리스트가 되어 독일을 떠나 남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언론의 가명으로 칼럼을 올리기도 하지만 나치의 줄선 BC 프랑스 정권이 들어서며 아버지는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넘겨져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어머니는 독일계였기에 그로센딕과 함께 프랑스의 외국인 수용소에 보내졌고 수용소의 특별 허가로 그로센딕은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서툴렀던 그로센딕은 친구들에게 불악지로 불리며 학폭을 당하게 되고 한 번씩 눈이 뒤집힌 그로센딕은 히틀러를 죽여버리겠다며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잡혀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분노 가득했던 소년의 광기는 현실 자각으로 이어지고 그로센딕은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벗삼아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갑니다. 이후 그로센딕은 레지스탕스의 거점이었던 콜레주 세베뇰 학교에 진학하여 프랑스어를 익히고 프랑스의 수능 바칼로레아에 합격,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스타트합니다. 고독한 천재에게 수학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문풀을 반복하는 교과서, 공식 암기를 강요하는 선생님, 뇌가 반항아인 남자 그로센딕은 도대체 수학을 왜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죠. 이를테면 적분을 함수값들의 연속적인 합으로 받아들이기엔 애매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적분의 엄밀한 정의를 생각하던 그로센딕은 독자적으로 르베그 적분을 만들어내는데 훗날 대학에 가서 르베그가 이미 정립시킨 걸 알고 낙담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1945년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로센딕과 어머니는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그로센딕은 몽펠리에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파리 사범학교에 진출하게 되고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앙리 카르탕, 장 디에도네, 앙드레 베유, 로랑 슈바르츠, 장 피에르 세르 등 초인류 수학자들이 즐비했죠. 세미나에 합류하게 된 풋내기 수학자 그로센딕. 하지만 체계적인 수학 실력이 부족했기에 초인류 그룹의 연구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사회성이 없었기에 초인류 그룹과 공동 연구를 하기도 애매해집니다. 어쩌라고? 그로센딕은 느려도 황소걸음, 주변 수학자들이 폭주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개념을 하나하나 장착해 나갔으며 수년 후 풀 개념을 탑재한 이 황소는 스포츠카로 변신해 광속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지도교수이자 필드메달 수상자 로랑 슈바르츠가 그에게 14개의 난제를 주었는데 이 중 절반은 한 달 안에, 나머지는 1년 안에 풀어버린 것이었죠. 이후 그로센딕은 낭시 대학으로 옮겨 단시간에 함수 해석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선배 수학자 장 디에도네에게 당시 유행하던 대수기하학 문제를 소개받고 이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대수기하학이란? 400년 전 근대 철학을 열어젖힌 데카르트는 대수와 기하를 합쳐 좌표기하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화하여 19세기 중반 이탈리아에서 대수다양체를 다루는 대수기하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대수기하학과 사랑에 빠진 그로센딕은 아예 대수기하학으로 갈아타버리고 엄청난 스피드로 대수기하학마저 정복했으며 훗날 압도적인 일타가 되어버리죠. 그로센딕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지만 30년 후 나는 그들이 우리 시대에 심오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 1958년 프랑스의 수학자 레옹 모차네와 장 디에도네의 주도로 IHES 프랑스 고등과학연구소가 탄생합니다. 이후 IHES는 미국의 프린스턴과 쌍벽을 이루며 현대 수학을 주도하게 되죠. 프린스턴의 간판이 아인슈타인이었다면 IHES에서는 그로센딕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좋은 환경, 빵빵한 지원, 그로센딕은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가 되어 있었죠. 그는 장 디에도네와 함께 대수기하학 원론, 인생작을 집필했으며 대수다양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하학 도구, 스킴 이론을 도입하는데 이는 대수기하학의 틀을 바꾼 혁명이었죠. 또한 토포스 이론과 모티브 이론으로 수학의 개념을 하나로 묶는 숲을 만들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에탈 코호몰로지를 개발하여 위상수학과 대수기하학을 연결하는데 이는 배유 추측,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 난제 해결의 도구가 됩니다. 그로센딕은 문제 해결 전략부터가 달랐습니다. 이를 상승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높은 산이라면 정상에 무작정 오르기보다 해수면이라는 기반을 높이면 산이 낮아지면서 언젠가 정상만 남게 된다는 것이었죠. Anyway,
이런 성과 덕분에 그로센딕은 1966년 모스크바 세계수학자대회의 필드메달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죠. 하지만 소련군이 동유럽에 무력을 행사하자 그로센딕은 모스크바 대회에 불참합니다. 대신 상 자체를 거부하진 않고 IHES의 리더 레옹 모차네가 대리 수상을 하죠. 이후 1970년 승승장구하던 IHES는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자금을 지원받는데 이에 화가 난 그로센딕은 12년간 몸담았던 IHES를 떠나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로센딕은 각지의 사회운동가와 함께 생존이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반전, 반핵, 환경보호 등을 주장하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덕분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생존그룹도 의견 대립으로 생존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1980년대 초반 그로센딕은 젊은 날 공부했던 몽펠리에 대학으로 복귀했으며 1980년대 말 환갑 즈음에 은퇴합니다. 그로센딕은 은퇴 후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마을 라세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으며 학계는 물론 웬만한 지인들과 절연합니다. 스웨덴 왕립학회에서는 그로센딕의 업적을 기려 그라포드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나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로센딕은 수상을 거절합니다. 거절 사유는 이러합니다. 교수연금으로 생활하기 충분하고 학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상은 타인의 결핍의 대가이며 과거의 성과로 현재를 평가받을 수 없고 타락한 과학계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거절을 가장한 거장의 쓴소리는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갑니다. 2014년 11월 13일 그로센딕은 평소의 소신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6세였습니다. 현대 수학자 중 단 한 명을 위대한 수학자 반열에 올려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로센딕일 것입니다. 2010년 이후 그의 숨겨진 저작이 공개되며 그로센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반을 새롭게 정의하라.